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두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 윤회론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베이스에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은 순환적 시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윤회라고 하는 경험을 들어가서 윤회를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근본 때문에, 망념 때문에 이 윤회에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윤회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에서 저번 생으로 갈 때 이렇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윤회의 이 단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날 때 무엇이 윤회하는가 했을 때 몸과 마음이 윤회한다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기존의 몸과 마음을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은 업의 상속을 통해서 그에 어울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안 태어나도 이 업이 육체의 형상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래서 이 윤회를 할 때는 명색을 가지고 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윤회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윤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험의 한 카테고리 아닙니까? 경험이 훨씬 더 큰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차별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줌아웃을 한다라고 하는 건 더 상위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상위 카테고리로 갈수록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구조화를 보면은 결국은 피라미드 형식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갈수록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 차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상위 카테고리로 줌아웃해서 올라가 버리면 돼요. 또 반대로 너무 구별을 못해. 그래서 좀 명료하게 구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줌인, 자세하게 봐서 하위 카테고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은 우리의 시야를 예로 든 건데 자세하게 보기도 하고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논리학으로 볼 때는 구조적인 지식을 만들어 놨을 때 하위 카테고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과 상위 카테고리를 살펴보는 것의 차이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윤회는 경험이에요. 자,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님께서는 방금 사람의 마음과 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이고 육체는 무엇입니까? 둔탁하고 덩어리진 것은 몸이고 미묘한 심리작용은 마음입니다. 그 둘은 왜 따로 생겨나지 않고 늘 함께 생겨납니까? 몸과 마음은 계란의 노른자와 껍질같이 언제나 서로 의존해서 함께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육체도 존재할 수 없고 육체가 없으면 마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아득한 과거로부터 이렇게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도윤회의 카테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육도윤회의 카테고리를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동물사전 이런 데 보면 무슨 포유류, 각각류, 파충류, 어류, 조류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카테고리예요. 중생의 카테고리. 육도라고 하는 건 그냥 중생의 카테고리라. 보면은 무슨 갑각류 이런 친구들은 머리, 가슴, 배? 곤충이에요, 그게? 보면은 그런 식의 뭔가 특징을 나누는 특징들이 있죠. 그냥 그런 거예요. 감각기관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전공이 선정이 아니에요. 삼매가 전공이 아니라서 삼매 중에서도 이제 무색계 삼매를 닦으면 신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천안.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천안을 좀 열어봐요. 열어가지고 이제 신비한 중생사전 해가지고 중생의 카테고리마다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천안으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각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천안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천안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그래도 과학적인 연구 방법 아니겠습니까? 천안이 없으면은 논리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경전 말씀으로. 어쨌든 누가 좀 천안을 한번 잘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닦아봐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이 특징, 몸의 특징은 뭐냐면 둔탁하고 덩어리진 것이에요. 이게 물질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질은 둔탁하고 덩어리진 것. 그 다음에 마음의 특징, 정신의 특징은 미묘한 심리작용.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물질과 비물질이에요. 물질과 비물질은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다루는 것, 육체를 이해하는 것과 정신을 다루는 것,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분리해가지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육체는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고요. 정신은 비물질이고 그래서 비물질의 법칙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부터 질문하는 방법까지 두 가지는 상이한 거예요. 상이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몇 번 한 게 마음은 상처 입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음이 상처 입지 않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무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비물질이라 그런 거예요. 비물질은 외부 대상으로부터 상처 입을 수 없다. 개념 자체가 틀려버렸다. 비물질은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변했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상처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가?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내 뜻과 다르게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건 내 뜻과 달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사실은 상처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을 다른 법칙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둘은 왜 따로 생겨나지 않고 늘 함께 생겨납니까? 그렇대요. 그런 법칙이래요.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다녔대. 비유를 하기를 계란 노른자와 껍질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껍질만 있어요. 계란 안에 없어요. 텅 빈 껍질이라. 그럼 계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면 안에 노른자하고 흰자는 있는데 껍질이 없어요. 그러면 후라이 해야 돼요, 그냥. 계란으로서의 작용을 못 해요. 아니, 뭐 벌써 깨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계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껍질과 흰자, 노른자가 화합돼서 계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물은 왜 H 하나하고 H 두 개하고 O 하나가 붙어 다니냐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대답하는 건 예전부터 그랬다. 근데 이제 화학자들은 그걸 좀 더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H의 성격과 어떤 분자 모양 이런 것들 때문에 O하고 왜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쓰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안이 있는 분이 신비한 중생사전을 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왜 이런 감각기관과 결합이 되게 됐는지. 근데 분명한 건 존재, 중생은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서 태어나고 생활을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느냐?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중생이 아니라 중음신이라. 귀신 세계가 따로 없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 이 6가지 카테고리에 못 든 게 귀신이고, 이 6가지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옮겨가야 되는데 안 옮겨간 거라. 실수해서 길을 잘못 잃었든 도망을 갔든 어쨌든 어떤 사연이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안 갔으니까. 갑자기 죽음 수업으로 가는데 그래서 귀신들은 불안한 거예요. 귀신들이 왜 불안하냐면 본래 몸과 마음이 명확하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색 중에 색이 미약한 거라. 중음신이라 그래서 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미세한 물질이겠죠. 근데 그게 미약하니까 의지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곳에 올 때 막 컵에 붓고 시계에 붓고 불상에 붓고 뭐 이런 게 뭐 때문이냐면 의지처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 또 초대받은 데 올 때는 정확하게 위패에 앉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천안에 있는 스님들이 얘기해 주는데 귀신들도 위패에 적어놔도요 자기 자리 잘 안 간대요. 자기 자리 잘 안 간대요. 남의 자리 가고 자꾸. 사람들도 그렇잖아. 무슨 대중법회 하잖아요. 그럼 뒤에다 이름표를 다 붙여놓는데 꼭 잘못 앉아. 이상해요. 꼭 잘못 앉아요. 영화관 가도 좌표 Z+4인데 Z4에 안 가고 꼭 다른 데 가서 앉잖아. 사람들 오나 안 오나 본 다음에 끝까지 안 오면 그 자리에 앉고, 누구 오면 일어설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딱 일어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 보면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진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위 앉아진언이거든요. 수위 앉아진언이 뭐냐면 정해진 자리에 편안하게 좀 앉으시오. 마음 편하게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수위는 거의 안 쓰는데 수위 앉아진언 할 땐 정확하게 써요. 저기 앉으라고. 이게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에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색계천상까지는 이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색계천상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무색계천상도 아직도 보면은 중생세계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무색계래잖아요. 무색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전 같으면 무색계 그러면 그냥 무색계 이랬을 거라. 그런데 이제는 신물리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허공이 그냥 허공이 아니라니까요. 허공은 비물질과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질이자 비물질, 공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계라 그래서 완전히 명색 중에 색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한 색이 있는 겁니다. 미세한. 자, 그러면 귀신과 무색계 천신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미세한 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불안해. 그런데 무색계 천신들은 안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무색계 천신들은 의도적으로 색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요 단단한 육체, 물질의 의지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익혀서 없앤 거예요. 그럼 불안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귀신들은 이걸 의도한 게 아니라 도망간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래서 불안하고 자꾸 남의 육신 들어가려고 그러고, 육신으로 못 들어가면 딴 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위패라도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계속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철학 입문이니까 안 보이는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렇게 몸과 마음은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교재. 윤회의 지속과 윤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윤회의 지속. 어떤 사람이 죽어서 범천에 다시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시각에 죽어서 인도의 카슈미르에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두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태어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대왕의 고향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200요자나입니다. 카슈미르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12요자나입니다. 대왕님의 고향과 카슈미르 중에 어느 쪽이 빨리 생각났습니까? 둘 다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에 죽은 두 사람은 자, 이 윤회의 지속 부분에서는 비물질과 물질의 법칙을 정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물질의 법칙보다 무엇에 훨씬 더 익숙하냐면 물질의 법칙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을 굳이 놓고 비유를 해보면 아까 물질은 거칠고 응어리진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둔탁하고. 비물질은 미묘하다고 표현했잖아요. 뭐가 더 상위 차원이냐면 비물질이 더 상위 차원인 거예요. 비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물질에 익숙해질수록 비물질의 법칙에 익숙해질수록 사실은 의식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의식이 발전을 하면 비물질의 법칙에 익숙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법칙에 익숙하다 그만큼 사실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의식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린다 왕도 이게 헷갈린 거예요. 뭐가 헷갈리느냐? 몸과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몸과 이 마음이 다음 생으로 간다 그랬나요? 상속해서 새로운 몸이 생긴다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또 헷갈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전제를 보세요. 이 몸과 이 마음이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생에서 지금 죽어가지고 한 사람은 부산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동시에 서울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은 여기 남사의 담촌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서울에 태어났어요. 아니야. 한 사람은 남사의 담촌에 태어났고 한 사람은 저기 뉴욕에 태어난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빨리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전제 자체가 뭐냐면 이 몸을 가지고 간다는 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물질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두 가지 면에서 틀렸어요. 첫 번째는 아예 전제가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지고 갖는다는 전제 속에서도 이것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의 법칙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물질의 법칙의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몸을 가지고 남사의 담촌을 가면 이제 내일 한의원을 예약을 해서 남사의 담촌 한의원에 제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사의 담촌 한의원은 간다 그랬을까요? 가까워서. 만약에 부산이나 서울에 한의원을 예약했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한의원 가는 것도 싫은데 멀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몸이 갈 때는 남사의 담촌까지 가는데 10분, 서울까지 가는데 5시간이라.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떠올리면 곧바로 가는 겁니다. 마음에는 그래서 시간의 격차가 없다. 이게 바로 구물리학과 신물리학의 특징이에요. 구물리학은 철저하게 입자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질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물리학은 이제 물질과 비물질의 영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성이 아니라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뛰어넘어 버리는 걸 비국소성이라 그래요.
이게 비물질의 특징이에요. 비물질의 특징. 이제 신물리학을 넘어가면 여전히 신물리학 속에서도 물질의 법칙과 비물질의 법칙이 여전히 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둘이 어떻게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할 거예요. 다른 면을 연구를 했다면 같은 면까지. 어쨌든 경전만 할게요. 경전만. 지금 비물질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신, 명색 중에 명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생각하면 바로 갈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그렇죠. 모르면 못 가요. 이게 특징이라. 이게. 물질의 법칙과 비물질의 법칙은 또 이게 틀려요. 물질은 누가 데리고 가면 모르는 것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헤매도 모르는 곳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비물질은 알아야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알아야. 그러니까 아는 곳을 갈 때는 시간의 격차가 없다. 이게 비물질의 특징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본인이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들, 딸,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서로 양자 간의 정보를 비국소성 가지고 전달하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양자의 순간이동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기억을 해 두셨다가 공부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전달을 해 주시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써먹으세요. 윤회의 정의 부분을 보죠. 윤회는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죽고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 역시 거기서 죽고 어딘가에서 또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망고를 먹고 그 씨앗을 심으면 망고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또 씨를 심으면 다시 망고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윤회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설일체유부의 관점이 조금 묻어나요. 엿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망고나무의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윤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뭐냐면 망고나무요. 망고나무예요. 이게 뭐냐면은 망고예요. 이게 뭐냐면은 씨입니다. 자, 윤회라는 건 무엇인가? 망고나무가 있다. 망고가 생겼다. 떨어져가지고 씨를 뿌렸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망고나무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요 씨가 요 씨의 가능성이 상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앗에서 새싹에서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고 망고를 열었어요. 그쵸? 이렇게 다시 가버렸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요 비유를 가지고 한번 앞에 질문을 보자 이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윤회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윤회할 때 무엇이 갑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간다 그랬죠. 그러면 요 몸과 마음이 가든 아니면 요 몸과 마음이 가든이잖아요. 그러니까 묻기를 이게 일로 간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요 망고씨, 요 망고가 요 망고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명확하지 않나요? 자, 나무를 놓고 보면 이 나무가
요 옆으로 가가지고 요 나무로 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명이냐면, 첫 번째는 상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속은 열매가 열려서 씨앗이 떨어져서 이것이 옆으로는 안 갔어요. 여기서 있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나무로 다시 자라나서 다시 여기 열리는 과정까지 보면은 전부 다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 연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연결성은 형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정의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연결성을, 그 상속되는 연결성을, 이 상속되는 연결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자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인도 고유의 정신문화에서는 아뜨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힌두나 브라만교에서의 아뜨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과는 틀려요. 거기서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형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뭔가 이게 그 미묘한 연결성이라. 거식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언어의 극치 중에 아뜨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느낌을, 그래도 언어가 한계가 있지만 그 언어로 최대한 표현을 한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뜨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아뜨만이, 이게 개념을 짓기를 아뜨만을 대하, 그 다음에 거짓된 자아, 이걸 이제 영어로 에고라고 하잖아요. 이 에고를 소아라고 합니다. 이걸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고, 저 아뜨만이라고 하는 걸 대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대하를 깨치면 그걸 보고 깨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을 아뜨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뜨만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의 개념을 벗어난 걸 아뜨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윤회의 원동력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 자아 개념이 있잖아요. 이 자아 개념을 이 잘못된 나라고 한다면 그의 반대되는 요 아뜨만, 상대되는 아뜨만은 이제 우리 언어로는 참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진화라고 하겠죠. 왜요? 불교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요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무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나, 진화, 이 표현이 요 자아에서 아뜨만, 에고에서 아뜨만으로 가는 것처럼 아뜨만에도 실체가 있지 않아요? 진화하고 참나에도 실체가 있지 않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표현이라니까요.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난 걸 아뜨만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무아 상태가 된 것을 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가 있는 게 아니라 무아에 도달한 상태를 무아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받아들이니까, 무아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돼요.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끝없이 변해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경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존의 자아관념과는 틀리죠. 그래서 이것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경험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손쉽게 개념화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참나라고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불교 말고도 요 힌두나 인도의 정신문화도 똑같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에고라고 하고, 이 잘못된 개념을 무상,
무아, 공, 중도, 연기를 통해 깨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잘못된 개념이 사라지겠죠? 그럼 잘못된 개념이 사라진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남는 거냐면 연기적 존재가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연기적 존재,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경험이 이어지고 있는 이 경험 자체, 끊임없이 변하는 경험 자체.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 변화하고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존재는 그냥 자아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실체를 가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망고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망고가 떨어졌어요. 망고가 유지돼 가지고 이렇게 가요. 망고가 자라나. 그래 가지고 새로운 망고가 생겨요. 이 속에서 망고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고가 씨앗으로 변했다가 그 씨앗이 그 망고가 다시 또 이 싹으로 변했다가 다시 또 나무로 변했다가 다시 또 새로운 망고를 낳다가 지금 그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상속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상속되고 그래서 나무로 상속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망고로 상속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끊임없이 영원히 가지고 가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요 개념과 겹쳐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망고만 다시 보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앞에 질문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윤회합니다. 뭐가 윤회합니까?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몸과 이 마음을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의 상속을 통해 새로운 망고가 납니다. 새로운 망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이 망고나 저 망고나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면 모든 건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세상에 똑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세히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비싸게 팔 수가 있겠어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영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간 것, 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코 이망구와 이망구는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충 비슷한 부류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버릇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이망구와 이망구는 결코 같지가 않다. 아까 이걸 보다가 이제 허점이 보여가지고 일어섰어요, 사실은. 그 허점이 뭐냐면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비유는 이미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 묻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누구예요? 나. 이건 누구예요? 나. 자, 이거는 출가하기 전에 나, 이건 출가한 나. 머리가 빡빡머리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것과 이것은 이미 벌써 형상이 다르죠. 생각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연결성을 제외하고는 겉보기에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개념화를 비슷한 건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억지로 요 사진 보면서 요 부분이 닮았네,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 이 부분이 좀 비슷하네, 이런 걸 막 찾아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생겼으면 여기가 닮았네, 여기가 비슷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인가? 이런 걸 찾는 건 똑같아서 찾는 거예요? 안 똑같으니까 찾는 거예요? 안 똑같으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럼 안 똑같은데 왜 찾냐면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와 이 존재의 연결성에 대해서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존재를 억지로 연결성을 찾아내는 과정을 겪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망고나무가 요 망고나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설일체유부의 관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사람은 이 존재가 이렇게 상속을 해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생멸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야 되잖아요. 생멸이니까. 이게 멸하면서 이쪽으로 상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법 한번 따져볼까요? 부모가 죽는 줄 알고 자녀한테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관을 박차고 일어났네요? 그러면 상속법이 어떻게 될까요? 상속 무효 아닙니까? 상속 무효잖아요. 만약에 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상속한 거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 멸이 찰나에 반복되기 때문에 잠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한 찰나에 한 명씩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속하고 남아있으면 무슨 지나가는데 무슨 저희 이상한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좀 비유가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아니 걸어 다니는데 한 사람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망고나무의 비유는 뭐가 허점이냐면 망고나무가 심어서 그 씨앗이 새로운 망고나무가 됐어요. 그럼 그 기존의 망고나무는 없어지냐 이거예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 텍스트에서 뭘 설일체유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예전에는 나가세나존자가 설일체유부라는 관점을 안 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지고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촛불의 비유도 나오거든요. 자, 봐보세요. 촛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아니요. 이건 불이 붙은 거고 안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불이 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여기 있던 불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야 돼요. 이동을 했으면 그 불에 실체가 있다면 요 불만큼 옮겨가서 불씨 가져갈 만큼 여기 빵꾸가 뚫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불꽃이 나오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옮기면 이게 또 붙고 이게 또 붙고 끝없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윤회라고 치면 새로 태어났는데 여기 또 있어요, 없어요? 새로 태어났는데 또 있어요, 없어요? 새로 태어났는데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게 함정이에요. 이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비유라고 하는 건, 언어라고 하는 건 항상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비유는 이 무엇인가 추상적인 논리나 철학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어떤 특징 하나를 꼽아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뭘 여기서는 비유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있는 걸 가져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망고가 일로 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의 함정을 찾는 건 올바른 일은 아니라, 원래 함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의도했었던 비유의 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비유의 틀을 왜 만들었는가?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 몸과 마음을 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의 행위로서 떨어진다 행위 아닙니까? 자라난다 행위 아닙니까? 자라나가지고 씨앗이 돼서 물 먹는다, 바람 먹는다, 햇빛 먹는다 행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무가 된다 행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그 행위들이 상속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개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개체. 얘가 변한 게 아니라 얘는 찰나찰나 끊임없이 상속을 해서 새로운 개체에게 계속 상속을 한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관념 때문에 업의 요 상속의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지금.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아까 상속세 얘기할 때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상속을 하는 이 틀 자체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이 망하지를 않으면 끊임없이 부가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런데 해탈이 뭐냐면요. 이 관념이 어긋났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상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원래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상속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속성이고 자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업의 상속이고 자연의 흐름이고 이 세상의 특징일 뿐이고 거기에는 자아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의 흐름을 끝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상속의 흐름을 끝낼 수가 있다. 이제 나중에 업론에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건데, 깨달음론에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건데, 상속을 끝낸다는 건 업이 상속되는 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상속의 흐름은 우주의 그냥 특징입니다. 뭐가 끝나는 거냐면 상속될 만한 종자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아라고 하는 것에 착각이 있을 때는 선업과 악업을 짓는데 자아가 사라지면 무기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무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자가 심어지긴 심어지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상속이 안 돼요. 상속돼봐야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속을 해주긴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상속을 해줬는데 돌멩이를 준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를 준 거예요. 상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쓸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상태가 바로 아라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뭐 상속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속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상속은 이런 거 아닙니까? 선업을 상속한다, 플러스 통장을 상속한다. 악업을 상속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상속한다. 이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아라는 뭐냐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상한 돌멩이를 주는 거예요. 무기업. 그러니까 상속의 흐름 자체를 개인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주의 흐름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랬어요. 이 우주의 특징이 그래요. 저장되고 상속된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원래 구글이에요. 이 우주가 지금 구글은 저기 구멍가게 조그만 데고 이 우주적 구글은 가히 신이라고 불릴 만큼의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자에 가까운 사실은 존재는 없지만 인격적 존재는 없지만 법칙이죠. 법칙. 그래서 사실은 이웃종교에서 신의 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까르마의 법칙이에요. 신의 의지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업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이웃 종교에서는 인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불교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을 뿐이죠. 이제 이런 건 비교 종교학에 속하는데 갑자기 일로 갔어요. 뭘 하다 일로 갔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그래서 결론은 얘가 영속적 실체가 있어서 이 몸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명확하게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속에서 굳이 함정을 찾자면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가 남아. 얘도 남아요. 얘도 남죠. 얘도 남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삼세시류 법체 항유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상속이 되고서 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접힌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물리학에서 접힌 세계와 펼쳐진 세계의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신물리학에서는 접힌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잠재력이 꼽힌 걸 펼쳐진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 펼쳐진 세계에서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일체 유부에서는 삼세시류 법체항유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필름이라 필름. 이게 필름인데 요 영사기에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가 될 텐데 요 과거가 들어갔을 때 과거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 지금 영사기가 해주는 일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지금 상속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돌리는 게 이게 지금 상속시켜 주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돌리는 게. 그러면 돌리니까 프레임이 쭉 가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기 드러났어. 그러면은 요 과거의 필름은 사라져요? 요 화면에선 사라지죠. 하지만 필름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이런 식으로 잠재력으로 가능성으로 그걸 필름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실제하고 그 법체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뭐 때문에 필요했던 거냐면 이 사람들이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설일체 유부는 무아를 주장합니다. 근데 무아를 주장하기 위해 자아의 관념 말고 대상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이 존재의 최소한의 법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있다라고 말했냐면 목적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탈하고 싶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세나 존자가 해탈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아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났겠죠. 그거는 무아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아를 알았으면 무상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아라고 하는 건 아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은 아 플러스 법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탈했으면 알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배운 게 뭐예요? 설일체 유부의 교설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아라한의 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비유가 설일체 유부적인 교리와 비유들의 색깔이 지금 묻어 있다라는 걸 오늘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직선적 세계관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내생은 있지만 윤회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내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윤회를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직선적 세계관은. 또
순환적 세계관 속에서는 윤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순환적 세계관에 이 시간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또 없다라는 관점이 있겠죠.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시간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삼세실유 법체항유가 그거잖아요. 삼세실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건 시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조차 순환돼 버리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는 또 다르게 아예 시간의 실체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거고, 이것을 시간의 실체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요 상태를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죄에서 바라볼 때의 시간. 그런데 아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라고 보는 건 진재의 입장인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문장 하나만 더 읽고 일단 오늘 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쉽지만 요걸 볼까요? 57페이지네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윤회론에 나오는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예. 이 시간의 틀 속에서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밀린다 왕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직선적 시간관과 순환적 시간관을 이야기를 하냐면 밀린다 왕은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고유 사상들은 순환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스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시간은 무엇입니까? 과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킵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에게는 시간이 존재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나가세나 스님. 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빠져있는 중생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다른 이름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있다? 이건 생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멸에서 벗어난 존재는 시간에서 벗어납니다.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속해 있는 존재의 관점을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세속 속에서의 약속된 진리. 지금 몇 분이에요? 그러면은 약속된 진리가 없으면 4시 9분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안 돼요. 스님들이 아무리 진재 속에 산다 그래도 1시간 하기로 했으면 1시간을 해야지. 1시간을 하기로 해놓고 시간은 없는 것이니 2시간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된 언어가 있는 거 이걸 보고 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라한은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런 관념이 없어요. 하지만 아라한이 시간의 관념을 못 쓰느냐? 그럼 아라한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약속을 정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아라한 되겠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바보 되겠다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재, 속죄와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속죄와 상식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와 진재가 양립,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중도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서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멋진 답변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습니까? 범부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깨달은
성인 아라한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범부에게는 이분법적 차별이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 있지만 성인에게는 그냥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이든 현재의 경험이든 미래의 경험이든 그저 경험이다. 차별이 없어요. 이분법적 차별에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분법을 쓸 수는 있다. 자, 한 가지 시간에 대한 것만 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게 인도 철학 아닙니까? 인도 철학의 인도 지성의 극치잖아요. 나가세나 존자와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분석적 사유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그런데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중국 불교, 동북아시아 불교, 여기서는 사실은 직관을 극치로 쓴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 속에도 분석의 천재들이 있었어요. 논리의 천재들. 정말 많은 천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시간 개념을 정리한 게 의상조사 법성계에 있어요. 9세 10세 호상즉이라 그러죠. 9세 10세 호상즉. 여기서 이 9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과, 현, 미 해서 333 해가지고 9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만 표현을 했냐면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도 무한히 이어지는 것들을 그냥 다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표현을 하는 거냐면 9세인데 이 9세가 속죄로서의 시간을 극치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속죄로서의 시간을 가장 자세하게 구분을 한 게 9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세로 넘어가니까 9이 열이 됐네? 그러면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이 플러스 1이 뭐냐면 바로 일념이에요. 나머지 하나를 더한 게 뭐냐면 일념입니다. 이 일념이 뭐냐면 깨어있는 한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찰나. 깨어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모든 시간은 이 하나의 점으로 포섭되어 버린다. 이게 진재예요. 깨어있음이 극치에 이른 사람은 깨어있음의 순간 외에는 다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일념만 있는 거예요. 경험만. 경험만. 이걸 진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하고 진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합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세와 10세가 서로 이 상즉 상입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9세와 10세, 그러니까 속죄로서의 시간 개념과 진재로서의 시간을 무너뜨린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데 서로 어긋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럴 수가 있냐면 속죄와 진재가 다름이 아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로부터 자유롭고 둘 다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와 진재를 둘 다 자유롭게 쓰는 걸 중도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처음에 진리를 구분을 할 때 속죄와 진재, 이재설이었지만 이재로 구분을 하니까 이 둘이 다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로서의 세계와 진재로서의 깨달은 세계가 다른 데 있는 줄 알아.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지가 않아요. 여기서 다르지 않다는 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이재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걸 중도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발달해 나감에 따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으로서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을 하면서 논리가 극치에 이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설이 나오는 거예요. 삼재설.
어쨌든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범부는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시간이 뭐냐면 생멸이에요. 생사에서 못 벗어나서 났으니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시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중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속해 있지 않지만 시간을 쓸 수는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중도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속해 있지 않다? 금강경에서 즉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무상이라고 개념을 못 쓰느냐? 이름 붙여서 쓸 수 있죠. 심영, 즉비와 심영이 붙어 있는 것을 중도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범부는 그 시간 속 윤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는 것이다.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 생이 없는 것이다. 자꾸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경험이 있는데 왜 없어? 없는 게 아니라 환상인 거죠. 차라리 이 경험이 VR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경험이 VR 속 세계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VR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경험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없지도 않지만 있지도 않다. 이런 걸 중도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깨달은 존재에게는 시간은 없다 그러죠. 하지만 나만 깨닫고 나머지는 못 깨닫는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으니까 대부분의 아라한이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라한들이 그냥 죽는 이유가 본인이 보기엔 시간이 없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있대요. 본인이 보기엔 옳은데 사람들은 싫다 그래요. 싫은 게 아니라 틀리다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행복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일이래요. 전도망상, 뒤집어진 견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함께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이 독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설법해봐야 나만 피곤할 것이다. 그냥 설법하지 말고 열반에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아라한들, 깨달은 존재들은 고생하시는 거라. 왜냐하면 본인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에게는 시간이 없죠. 하지만 시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다? 시간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중도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즉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비 심영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비가 무아를 얘기하는 거냐면 심영은 영기하고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비는 이 한 가지 면이 틀렸다. 중도는 나머지 모든 면을 한 번에 가지고 있다. 즉비가 고집된 것을 타파하는 것이면 심영은 고집된 것 때문에 못 봤었던 모든 면들을 긍정하는 것이다. 오늘 오랜만에 단어의 향연이네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방송 강의에 너무 물들었어. 해야 될 말만 하고 준비될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스타일이 변했었는데 이거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끔 주의를 주셔야 돼요. 교재를 좀 보자고. 예.
어쨌든 그렇게 시간관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함부로 그런 말씀은 안 된다 그랬죠?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다고요? 못 깨치면 있고 깨치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윤회, 그리고 윤회를 보기 위해 시간을 했어요. 시간. 그렇게 시간과 윤회에 대한 개념들을 쭉 배웠고요. 이 베이스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무아하고 접목을 해서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네, 다 잊어버리실 건데 내용을 잊어버리시더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또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복습하고 기억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순박하게 잊어버리고 오시든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오시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서 다음 시간에 거부감 없이 즐겁게 두뇌 회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하면은 치매 안 걸릴 거라. 자, 우리가 밀린다 왕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세나 존자의 안내를 따라 두뇌 회전을 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밀린다 왕문경 공부를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